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여러분들 공부에 대해서 관심 많지요? 학생들에게 물어봤대요. 이 세상에 제일 받고 싶은 선물이 뭐냐 그랬더니 뭘까요? 우수한 성적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하고 저가 여러분들이 평소에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공부를 하는 방법이 어떤 게 잘못되어 있고 나는 또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어떤 성향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면 내가 공부를 참 잘할 수 있겠는가, 이 부분을 보는 게 바로 오늘 여러분이 검사하는 학습 유행 검사입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 저와 함께 내가 평소에 나의 패턴이 어떤 패턴인가를 보고 거기에 맞는 그 부분을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내가 나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평소에 내 성적이 잘 안 나온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학생은 더더욱 관심 있이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학습 유행 검사라는 건 어떤 거냐면 학교에서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똑같은 선생님 밑에서 똑같은 환경에 똑같은 학원 다니고 똑같이 시간에 도서관 같이 공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적이 다르게 나오더라 이 말이지. 결과가 다양하게 다르게 나와. 그래서 뭐 때문에 그런가 봐봤더니 어떻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봐보세요. 내는 오른손잡이, 내 옆에 있는 친구는 왼손잡이. 그쵸? 그런데 왼손잡이한테 자꾸 오른쪽으로 물건 주면 짜증 날까 안 날까? 힘들어지겠지. 오른손잡이한테 자꾸 왼손으로 물건 주면 힘들어지겠지. 바로 이런 거에 의해서 뭐가 되더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더라. 그 다음 특히 학생들이 지적인 능력이 향상됐고 했다 할지라도 지적인 능력은 향상됐는데 학습에는 또 변화가 없더라 이 말이지. 그럼 뭐 때문에 이러냐? 바로 뭐냐면 그 사람이 정보를 받아들이고 이런 수용하는 방법들이 뭐하더라라는 거예요. 각각 다 다르더라. 여러분들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의 눈을 쓸 때도 우측 뇌를 많이 쓰는 사람이 있고 좌측 뇌를 많이 쓰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학습자가 선호하는 학습 유형이 무엇인가. 그래서 그 학습자가 선호하는 유형에 따라서 정보를 제공해주고 공부하는 방법을 달리하면 최상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더라. 바로 이런 것들을 보는 게 바로 뭐냐? 학습 유행 검사입니다. 그래서 이 검사는 바로 여러분들을 자각적으로 뇌에서부터 그 다음에 태도, 공부하는 정보를 습득하는 것, 이것을 그래서 활용하는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그래서 뇌 유형, 그 다음 학습 유형, 인지적 능력, 정보 처리 유형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진단해서 여러분의 뭐에 학습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자, 그래서 첫째, 뇌. 우리의 인간의 뇌는 크게 어떻게 될까요? 학습을 할 때 이렇게 우뇌와 좌뇌 두 개로 구분되어 있지요. 자, 그래서 인간의 뇌를 보면 우리가 이쪽에 보면 이거 무슨 뇌? 선생님이 봤을 때는 이거 우뇌, 만약에 이게 좌뇌라고 합시다. 우뇌는 주로 뭐를 많이 사용하고 있을까? 바로 동작성, 그리기, 그림 이런 걸 많이 사용해. 좌뇌는 언어 능력, 수리 능력 이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 우뇌를 많이 써서 공부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이 좌뇌를 많이 써서 공부하는 사람이 있을 거야. 그러면 우뇌를 많이 써서 공부하는 사람에는 우뇌형에 맞는 학습 정보가 제공돼야 되겠지. 좌뇌를 많이 쓰는 사람은 좌뇌형에 해당되는 학습 정보들을 뭐해서 각색해서 보내준다면 효율이 훨씬 높아질 거 아니냐 이 말이지.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은 좌뇌형인가 우뇌인가를 알아보는 게 첫 번째 이 학습 유형이야. 그러면 내가 좌뇌형일 때는 어떻게 하겠어? 언어보다는 좌뇌형일 때는 이 언어들 그 그림보다는 언어나 그 다음에 어떤 도표화되는 것보다는 논리적으로 분석적으로 해주는 게 중요하고 우뇌인 사람들은 뭐 하겠어? 언어보다는 경험을 중요시하고 몸을 문제 보고 이미지해주고 그림으로 되어 있는 걸 제공해주면 훨씬 더 빨리 가더라 이 말이지. 그 다음 학습에 대한 태도. 내가 뭐예요? 뇌를 쓰고 있는데 나는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아니야, 나는 적극적으로 한번 해볼 거야. 이런 것들이지. 그러니까 내가 능동형이냐 소극형이냐 이 말이에요. 내 스스로 자기 솔선을 주범해서 가려고 열심히 하는 유형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뭐예요? 엄마가, 교사가, 다른 사람이 어떤 정보를 줘야
따라가는, 못 영이 척하라고 따라가는 어떤 유형이냐에 따라서 달라져. 그러면 이런 능동인 사람한테 옆에 있어 잔소리하면 엄마가 공부 좀 해라 이 말하면 듣기 싫겠어 좋겠어? 싫지. 그러나 이 소극적이 있는 사람은 좀 누가 이끌어가기를 바라겠지. 그러니까 이런 사람에게 적절한 자극을 줘도 되지만 능동은 안 된다 이 말이지. 그런 걸 또 봐야 되겠지. 그 다음 또 뭐예요? 관계성이야. 내가 이 공부를 통해서 친구를 어떻게 하든 간에 경쟁해서 이기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아니면 친구와 같이 협동해서 상호작용해서 내가 같이 더불어서 가고 싶은 유행인지. 그러니까 이 협동 같은 경우는 어떤가 해서 공부할 때 여러 살의 친구들하고 같이 공부하면 효과가 확 올라가지만, 이 경쟁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겠어? 친구들하고 같이 공부하면 싫어. 그러니까 혼자 가서 도서관 가서 하든지 아니면 어떤 목표를 해놓고 꾸준히 하는 이런 시행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태도, 관계에 따라서도 공부하는 방법이 다르더라 이 말이지. 또한 뭐냐? 수업에 대해서 소극적이냐 적극적이냐 이 말이지. 내가 공부에 대해서 적극적이냐 소극적이냐 뿐만 아니라 수업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배웠다 할지라도 뭐 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수업에 대해서 내가 학원에 가서 배웠다 할지라도, 내가 이것은 알고 있다 할지라도, 또 선행학습을 해서 알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이것에 대해서 아주 반복해야 되겠다. 적극적으로 질문도 하고, 그 다음 그거에 대해서 논리도 하고, 모르면 있으면 가서 친구들하고 같이 풀어보기도 하고, 이런 적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아이고 저 나 다 알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소극적으로 회피하고 참여하지 않고 관심 없고 의욕이 없고 잠자고 있고 이런 유행을 있느냐 이 말이죠. 어떤 형이냐 이 말이에요. 이거에 따라서 우리는 달라게 해줘야 될 것이니까. 또 뭐가 있을까? 우리는 정보를 감각을 통해서 정보를 들어요. 그러니까 이 감각, 여러분이 저를 보는 거 이게 시각이야. 내 말을 듣고 있는 게 청각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공부는 거의 시각과 청각과 그 다음에 우리는 체험학습을 해서 몸으로 하는 촉각을 통해서 해요. 바로 오늘날 시각형이냐.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글을 지나가는 것을 잘 기억하는지, 소리 듣는 것을 잘 기억하는지, 아니면 내가 몸으로 직접 체험해보는 게 내게 잘 기억되는지, 이거에 따라서 다르더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시각형인 사람한테는 어떻게 돼야 돼? 주로 글로 이렇게 딱딱 줘서 잘 기억하도록 해줘야지. 그 다음 청각형인 사람한테 뭐 해야 돼? 말로 잘 들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촉각형한테 뭐 해야 돼? 학습을 할 때 해서 움직이면서 촉각하면서 움직이면서 서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제공해 주는 거예요. 예, 다음은 우리가 학습 유형에서 정보 처리 학습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내가 공부를 할 때 내 인지적 구조에서 어떻게 쉽게 정보를 내가 뭐하고 흡수해서 동화와 조절이 잘 일어나는가를 보는 게 정보처리 학습 유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처리 학습 유형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눕니다. 하나는 전체형과 또 하나는 분석형이다. 자,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은 전체적으로 중요한 제목부터 보고 그것에 대해서 중심 내용을 파악하고 공부를 세밀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학생은 뭐 하는 거예요? 분석형으로서 여러 가지 부분적인 부분을 보고 전체적인 틀을 아는 학생이 있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전체형의 점수가 높은 아이들은 뭐 하라는 거예요? 공부할 때 내가 무엇을 공부하고 있구나. 그래서 목차의 중심, 대주제가 무엇이고 거기에 따른 소주제는 무엇이고 그 다음에 따른 내용이 어떤 건가를 보려고 하는 것들이 뭐냐면 전체형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결론을 낮추고 그것을 스텝 바이 스텝 단계적으로 내가 어떻게 구성되는가를 하나를 엮어내는 이런 것들이 이제 전체형이라고 본다라면, 그 다음에 분석형은 어떤 거였어요? 전체의 각각의 그런 특성을 파악하기보다는 그 속에 있는 세밀하게 파악해서, 그래서 요소나 부분들을 먼저 잘 이해하고 이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구나라고 결론을 갈 수 있는 유형이 분석형입니다. 그래서 전체형이 좋냐 분석형이 좋냐는 각각에 다릅니다. 내가 어떤 유형이냐를 따라서 내가 전체형에 해당된다 그러면 공부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먼저 뭘 보고? 목차를 보고, 그 다음에 대목차를 보고 소목차를 보고, 그리고 나서 내용을 보려고 하면 내 머릿속에서 빨리 그거와 연계해서 가는 부분이 있을 거고, 나는 세밀하고 요소 부분적이고 이런 것들을 잘 보는 것에 파악하는 성향이 있다 그러면 이 분석형에 해당되는 것들은 어떤 거예요? 내용을 공부하고 그것을 꼭 뭐하고
주제하고 연계하는 이런 방법들을 갖게 되면 분석형의 아이들은 공부를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처리 유형에서는 내 유형이 전체 유형인가 아니면 분석형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고 가도록 하고요. 특히 또 학생들 중에서는 이 전체형과 분석형을 두 가지 혼합해서 같이 쓰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렇게 두 가지를 전체형과 분석형 혼합형으로 쓰고 있는 학생인 경우는 먼저 공부할 때 전체적인 목차를 보고 세밀하게 분석하는 그런 특성을 갖는다라면 공부를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유형이 전체인가 분석형인가를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학습 유형, 학습 공부하는 방법을 선택한다라면 훨씬 여러분이 하고 있는 지금 현재의 공부하는 방법보다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어서 여러분이 원하는 바라는 성적을 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심리검사를 해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들 심리검사는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과연 여러분들은 어느 여기에 보시면 봐보세요. 첫 번째 블록, 두 번째 블록, 세 번째 블록, 네 번째 블록, 다섯 번째 블록이 있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가장 면적이 많은 게 어떤 면적이에요? 이 세 번째 면적이 가장 많죠. 이걸 우리는 다 뭐라고 그러냐? 보통이라고 그럽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 들어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40에서 60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보통 사람이다. 낮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심리검사는 이 사람, 이쪽에 해당되는 사람을 아주 낮은 사람, 그래서 정신적 장애가 있거나 문제가 있는 사람, 또 이쪽도 아주 높은 사람, 문제가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여기를 영재야, 여기를 뭐야, 특수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내가 어느 포지션에 가 있는 건가 이걸 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심리검사 점수에는 뭐가 있어? 언점수가 있는데 언점수는 여러분이 맞은 점수를 우리는 언점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심리검사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뭐예요? 백분위 점수가 있습니다. 백분위 점수는 뭘까요? 내가 맞는 점수의 상대적 이치예요. 그러니까 내가 100명의 학생이 있다 그러면 내가 80%가 나왔다 그 말은 뭔 말일까? 80명이 내 밑에 있고 19명이 내 위에 있다 이 말이죠. 내가 80번째 해당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심리검사는 백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긍정적이고 성적은 높으면 높을수록 부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심리검사와 그 다음에 성적의 백분율은 역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표준 점수는 뭘까? 이건 여러분한테 말하면 어려우니까 표준 점수는 뭘까? 다른 사람과 타인과 뭐 하는 점수? 비교 가능한 점수.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T점수를 40 맞고 다른 사람 20점 맞았다 그러면 이 20점보다도 2배를 다 잘했다라고 볼 수 있는 점수가 뭐예요? 표준 점수예요. 그래서 심리검사는 철저하게 뭐로 해석해야 될까? 표준 점수로 해석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보면 잔해형과 운행이야. 여기 보시면 이 친구는 뭐예요? 철저하게 잔해형이 아주 잘 발달돼 있어. 운행보다. 그래서 이 친구는 학습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두 개를 여러분이 비교해서 두 가지가 봤을 때 차이가 10점 이상이 난다 그러면 나는 잔해형이야. 만약에 거꾸로 여기 있고 여기 있다 그러면 이건 뭐야? 운행이야. 그래서 이래 잔해형 할 때는 뭐 해야 돼? 주로 요약 정리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글로 학습을 하면 돼. 근데 운행이다 그러면 뭐 해야 하는 거야? 도표를 만든지 그림을 만들든지 아니면 뭘 만들면 좋을까? 이건 브레인스토밍 할 때 이렇게 이어서 가는 것들 했기 하나의 어떻게 해서 도면으로 표현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이 좋다. 근데 이제 또 잔해과 운행이 같이 혼합형이 있어. 이런 사람은 뇌간이 잘 발달돼 있어. 그러니까 그런 사람 이 두 가지를 혼합해서 다양하게 정보를 뭐해서 사용하면 된다 이 말이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잔해인가 운행인가 보시고 그 다음 학습에 대해서 능동형이냐 수동형이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능동형으로 이제 넓게 나오면 자기두조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이런 사람들은 뭐를만 하면 될까? 계획을 세워서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거기를 수행하려면 하면 돼. 그러나 이제 이 수동형 같은 경우는 뭐 해야 돼? 멘토를 만들어야 돼, 빨리. 자신에게. 그래서 이 멘토가 나에게 설명도 해주고 이렇게 지시도 해주고 이러면 돼.
그래서 여러분의 엄마를 멘토로 놓든 아니면 형을 멘토로 했든 이렇게 수동형이 낮은 사람은 그런 멘토를 놓으면 훨씬 더 좋다. 이 수동형이 아주 높은 사람은 뭐를 줘야 돼? 좋은 멘토를 만들어줘야 돼. 그래서 멘토형이냐. 아니면 이제 협동형. 이 협동형은 이제 수업을 할 때 협동이다 그러면 뭐예요? 친구들을 좋은 친구를 만들어서 같이 공부하려.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 그룹은 5명이 제일 좋아. 넘어가면 안 돼. 5명이. 그래서 한 5 정도 이렇게 친구들을 만들어서 같이 공부하고 토론하고 같이 탐구하고 이런 하면 좋다. 근데 이제 경쟁형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렇게 경쟁이 나는 아주 경쟁형이야. 이 말은 뭔 말일까? 내가 혼자 스스로 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친구보다는 자기의 동기에 맞춰서 가려고 한다. 그래서 여기 같이 이 친구 같이 협동과 이 경쟁이 이렇게 적절하게 섞여 있는 애들은 훨씬 더 긍정적으로 잘 발달될 수 있습니다. 자, 또 뭐냐? 적극형이냐 소극형이냐. 내가 수업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이다 그러면 이런 친구는 뭐 할까? 선생님에게 매일 질문을 하나씩 만들어 오는 거지. 내가 모르는 걸 질문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을 하면 이 친구들은 훨씬 더 뭐 할 수 있어? 뭐 할 수 있어? 성적 쭉쭉쭉쭉 성적이 향상될 수 있다 이 말이지. 그다음 이제 이 소극적인 수업에 제가 소극적이다 그러면 이런 친구들은 뭐 하려고 할까? 자신의 지적 호기심에 맞는 다양한 뭘 가지고 있어야 돼? 정보, 다양한 학습 내용, 콘텐츠를 수업 시간에 그 다음에 선생님의 요구를 해서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갈 거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습을 쓸 때 여러분들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그 다음에 어떤 내가 감각을 사용하는가 이걸 잘 기억하셔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정보를 받을 때 나는 시각형이야. 시각형. 그래서 나는 뭐요? 책으로 보는 걸, 눈으로 보는 걸 아주 잘 기억해.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뭐 해야 돼? 요약 정리를 잘 만들어야 돼. 그 다음 이제 이 청각형이다. 이렇게 청각이 높은다. 그러면 이런 사람은 공부를 할 때 절대 음악을 들어서는 안 돼. 음악을 듣지 말고 자기가 하는 말을 귀로 잘 듣고 그것을 잘 되도록이면 들을 수 있도록 해줘야 돼.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조용한 곳에서 글 소리를 들으면서 공부를 하도록 해줘야 돼. 만약에 이 촉각형이 이렇게 높다, 촉각형인 것 같다,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서서 아니면 공부를 할 때도 가만히 앉아서 하는 것보다도 해보고 실험해보고 그 다음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공부를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정보 처리할 때 내가 전체형이냐 분석형이냐. 자, 전체형이냐 하는 사람들은 공부를 할 때 이 사람들은 먼저 무엇부터 공부를 하면 될까? 목차부터 보고 제목부터 보고 이게 뭐구나 윤곽을 파악하고 나서 세세한 것들을 뭐 해야 돼? 애우려고 해야 돼. 만약에 분석형이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 꼼꼼히 따져서 전체를 보려고 하는 이런 틀로 가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내가 어떤 유형이냐에 따라서 공부하는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좀 달리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이 학습 유행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고 어떤 유행을 좋아하고 나는 운행가 잔행가에 따라서 내가 공부하는 방법들을 바꿔야 되고 특히 여러분의 공부에 중요한 것들이 정보의 인식이고 그 다음에 정보를 처리하고 그 다음에 뭐를 해? 내가 운해를 쓰고 있는가 잔해를 쓰고 있는가에 따라서 정리하는 방법들이 달리한다라면 여러분들은 원하고 바라는 그 다음에 여러분의 노력한 만큼의 학습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이 학습 유행을 자기가 특성이 안다라면 그 특성에 맞게 얼마나 꾸준히 일관되게 가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매일 10분씩 아까쯤에 청각형 같은 경우는 내가 소리를 내면서 읽는 사람하고 토요일날 일요일날 뭐 해서 시간 내서 1시간 내내 그것만 하는 사람하고는 이 토요일날 1시간 하는 사람보다 평일날 10분씩 해서 40분 하는 사람이 더 효과가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자신이 어떤 유형인가에 따라서 학습하는 방법을 선택해서 꾸준히 일관되게 매일 조금씩 하는 게 여러분이 가장 최상의 학습 방법이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여러분의 유형에 맞는 공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